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 최윤범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정재훈입니다. 예, 뭐 서로 정 선생님, 최 선생님 하면은 좀 딱딱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별명을 부르기로 하죠. 우리가 정한 대로. 예. 저는 범이가 되고 저는 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훈이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훈이 씨라 그러면 돼요? 훈이야라 그래야 되나요? 훈이야라 그러세요. 훈이야 범이야. 그럼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요, 뉴저지, 북부 뉴저지, 그러니까 뉴욕 시에서 강 건너에 있는 북부 뉴저지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들이고요. 우리 동네가 미국에서 지금 인구 밀도로 따지면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인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지금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한인들의 필요한 것들을 좀 느끼게 됐는데,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미국 의료 시스템이 뭐 언어도 문제가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들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에 사시는 한인 교포들을 위해서 또 한국에서 뭐 미국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보내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예. 저희는 단순히 그냥 의학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미국에서 또 병원에 가고 싶으신 분, 그 의사한테 가고 싶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또 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유익한 방송, 그렇지만 좀 재미있게 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확실한 거.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요즘 말로 가짜 뉴스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정확한 정보만 전해드리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실 때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또 질문에 맞는 또 대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 시스템 잘 모르는데, 훈이는 좀 배경이 어떻게 되시죠? 언제 미국에 오시고?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그 의과대학도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는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왔죠. 미국으로 와서 이제 내과 레지던트 하고, 심장 내과 펠로우도 하고, 심장 영상 전문의 펠로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심장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심장병을 어떻게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연구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도 한국에 제 친구들이 또 꽤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듣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럼 범위도 그 자기소개 짧게 좀 해주시죠. 저는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한 게 많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미국에 중학교 때 이민 왔어요. 뉴욕시로. 그런 다음에 뉴욕시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보스턴에 가가지고 학부하 의료대학원 하고, 또 신경과학에서 박사학위 한 다음에 또 뉴욕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신경내과 레지던트, 그러니까 뭐 요즘 한국 신문 보니까 전공이라고 나오네요. 그 과정을 마치고 그 후에 뉴저지에 살면서 환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하시고 있는 연구도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원래 연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경과학 박사학위도 따고, 지금도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동물을 사용해가지고, 보통 쥐를 사용해가지고 치매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환자 직접 진료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둘의 백그라운드, 훈이와 범이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요. 한국은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한국 국민이랑 그리고 그 외국인이시라도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하신 분들은 의료보험을 다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을 받으시면은 물론 의료보험비를 또 내셔야 하지만은 의료보험비는 또 각자 이제 소득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한국은 주치의라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내가 의료보험이 있으면은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나 아니면은 의사에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좀 또 예약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동네 병원에 가실 때는 그냥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속 없이 그냥 가시던데요, 보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충하자면은 한국 시스템은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강제적인 거 누구든지 꼭 드려야 되고 또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뭐 약간 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 국민의 권리.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게 한국 뭐 건강보험이라 그러나요? 그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러고 또 정부에서 의료비를 책정해 줬기 때문에 의사들은 그거를 좀 다 따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국은 또 그 비급여 항목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은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지만은 또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의료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자에게 큰 부담일 수가 실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주변에 얘기 들어보시면은 뭐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치료는 잘 받고 나오셨지만은 또 이제 그 병원비를 못 내 가지고 또 퇴원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보험에 미국이랑 다른 큰 점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다는 거고 미국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뭐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거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죠. 비급여.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보험을 따져보면 크게 나눠가지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보험이 있고 또 민간보험, 사보험이 있죠. 정부에서 주관하는 보험은 크게 나누면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주로 상대로 하고 또 장애인을 상대로 하고요. 또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메디케이드는 보통 저소득 빈곤층에 커버가 되는데 병원이나 의사에서 메디케이드를 취급 안 하는 게가 또 많아가지고 의사의 선택이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고 또 민간 보험으로 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너무 선택권이 많으니까 또 헷갈리는 수가 많은데 뭐 크게 나눠가지고 HMO라는 게 있고 HMO라는 거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인 그거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를 꼭 정해야 되고 또 주치의가 리퍼럴이라는 걸 써가지고 보내줘야만 전문 의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PPO라는 걸 쓰죠. PPO라는 거는 뭐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이라는 건데 그거는 주치의를 꼭 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하는 게 좋긴 좋지만 그 대신 정하지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의사를 누구든지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그 보험을 취급 안 하는 의사를 찾아가면 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진짜 가난해가지고 아무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분들은 보험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진료를 못 받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느 병원에 가든지 응급실로 들어오면 보험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기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뭐 입원해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하고 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의료비가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도 체리티 지금 흔히 말하는 것 같이 체리티 케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거의 커버를 해주고 진짜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걱정. 이거 의료비가 너무 많아서 의사를 보는 거 병원에 가는 게 두렵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한국 속담으로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는 것처럼 여기서는 치료 받으면 어떻게 페이는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거,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비용인데
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면 한국에 비해서 약간 비쌀 수도 있는데 또 미국 전체 물가나 뭐 국민 소득성이 그런 것도 높으니까 비싼 거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의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특히 보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보험 청구서 같은 거를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맨 위에 여기 보면 어마운트 빌이라는 게 있죠. 5,545불. 무슨 테스트를 했는데 5,545불을 병원이나 의사가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청구서를 보내게 그렇게 돈을 보내는데 그게 진짜 실제로 5,545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겠어요. 보험이 없다 그래도. 그렇지만 그냥 실제 비행에 비해서 뭐 3배에서 5배를 부풀려 가지고 보내고 어떤 데는 10배 이상으로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먼저 숫자를 넣어요. 나도 왜 그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는 이걸 다 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의료보험회사나 정부에서 각 개인이나 각 개인 병원이나 의사하고 계약을 채워요. 먼저 계약서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런 환자로 오면 이만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다 상세히 적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 900불 정도예요. 근데 그게 900불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의료보험회사가 881불 77전을 내주고 개인 부담은 20불이다. 그러니까 청구 비리 5,545불이라도 개인 부담은 20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게 뭐 계약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또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노력해가지고 많이 깎아줬다. 뭐 그런데 그건 좀 웃긴 얘기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의료보험을 잘 알고 사용을 하시면 의료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거가 제 주 요점인 것 같네요. 근데 대부분 이런 어떤 프로시저나 네. 수술이나 이런 네.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청구할 수 있는 미국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 메디케어에서 이미 다 정해놨어요. 네.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병원에서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막 이게 보험회사에 막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비를 보내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아요. 그리고 실은 결국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떤 이게 적정 수준을 절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예. 근데 이제 개인이 살 수 있는 보험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혼란이 오시는 거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다시 이걸 보자 보면 이 테스트 비용이 한 900불이잖아요. 그래서 20불로 코페이를 냈는데 보험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900불에서 한 10%, 한 90불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코페이만 20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디덕터블이라 가지고 처음 500불은 내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해서 예를 들자면 뭐 비행기표 한국에서 미국 오는 비행기표를 산다 그래 봐요. 그러면 언제 사냐? 누가 샀냐? 아니면 뭐 토요일 날 갈 건가 화요일 날 가냐 저녁에 가냐 아침에 가냐에 따라 가지고 비행기 값이 다 다르잖아요.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저는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한국 가면은 제일 많은 차가 뭐죠? 소나타 차가 제일 많나요? 한국은 다 소나타밖에 없는데 미국에 오면은 차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안 좋은 차도 있지만은 너무너무 좋은 차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고르는 게 실은 미국의 의료보험이고 한국은 다 똑같이 이제 소나타만 타고 다니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보험인데 이제 미국에 오시니까 선택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분들 많이 헷갈리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걱정도 생기시는 거고 하는 건데 실은 이렇게 그 범인께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청구한 내용이라든지 이걸 자세히 이해하시면은 실제 환자가 내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보험은 선택권이 많다. 그렇지만 선택권이 많은 대신 또 되게 복잡한 면도 있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에서 좀 의료비가 또 한국에 비해서 많이 들 수는 있다고 보겠어요. 그거는 뭐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료 시스템 전반적으로 많이 얘기했죠. 보험이나 뭐 의료비 청구 내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럼 의료 기술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하고 미국 사이는 뭐 특별히 차이가 있는지. 의료 진료의 수준을 네.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환자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가 실은 치료를 원할 수도 있고 치료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환자가 막 그 어떤 인베이시브한 치료를 원할 수도 있고 난 인베이시브한 치료를 원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단순히 뭐 여기 의료 진료 수준이 높다, 저희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네. 또 요즘은 이제 막 서로 교류도 많이 하고 네. 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도 많고 웬만한 정보는 다 인터넷으로 다 공유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약이 뭐 한국에는 없다거나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약이 미국에는 없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료의 수준을 단순히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좀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의료 기술 같은 거, 신약 개발 같은 거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들의 그 창의성 같은 거를 많이 북돋아 주니까 그게 발전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도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지만. 네. 오늘 이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이제 가지고 가셨나요? 저희는 앞으로 저희 전문 분야인 이제 심장이랑 신경과뿐만 아니라 의학 그 분야 전반에 대해서 네. 새로 나오는 정보가 있으면은 그걸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또 드릴 거는 많은 교포분들이 또 의사에 가는 거, 의사를 만나시는 거, 그리고 병원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겁내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실질적인 정보를 저희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요 오늘 처음 유튜브 방송 했는데 좀 재밌었고요. 예,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도 이거 하게 됐는데 좋은 정보 많이 보내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훈이 범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